저는 지금 한국 부산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푸른 바다가 보이고 아침마다 갈매기 소리에 눈을 뜹니다. 제 곁에는 3살이 된 딸 소민이가 있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저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태어났어요. 그곳은 한국에서 정확히 17,000km 떨어진 곳이죠. 누가 봐도 저는 이곳 사람이 아닙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말투도 아직 어색합니다. 하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저를 기장 며느리라고 부릅니다. 제가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모든 것은 1년 전 그 비행기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23이었고 국제선 승무원이었죠. 평범한 비행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 명의 한국 청년을 만났거든요. 그는 22이었고 말이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끌렸어요. 단 사흘 동안의 만남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이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뱃속에는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제 이름은 로레나 파에즈입니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죠.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며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비행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게 꿈이었죠. 그래서 관광학을 전공하고 승무원 자격증을 땄어요. 스페인어는 물론이고 영어도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도 조금 배웠어요. 케이팝을 좋아했거든요. 21살에 솔 아메리카 항공에 입사했고 1년 뒤에는 국제선 승무원으로 승진했습니다. 주로 카라카스에서 보고타, 리마, 멕시코시티를 오가는 노선을 담당했죠. 2024년 3월 15일이었어요. 카라카스에서 보고타로 향하는 비행기였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는 금요일 오후 비행이었죠. 승객들을 맞이하고 기내 안전을 점검하는 일상적인 업무였어요. 그런데 한 승객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양인 청년이었어요. 22쯤 되어 보였죠. 검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고 배낭 하나만 메고 탑승했습니다. 그는 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스페인어도 영어도 서툴렀거든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 분이세요? 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네, 맞아요. 한국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한국어 조금 할 수 있어요. 좋아해요, 케이팝. 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김하진이라고 합니다. 그는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어요. 저도 악수하며 제 이름을 말했죠. 로레나예요. 로레나 파에즈. 하진 씨, 좌석이 이쪽입니다. 그를 자리까지 안내해드렸어요. 그는 계속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어로, 스페인어로, 영어로 섞어가며 말이죠. 저는 그게 귀엽게 느껴졌어요. 비행기가 이륙한 뒤 저는 음료 서비스를 하러 갔습니다. 하진의 좌석에 다다랐을 때 그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죠. 음료 드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 네. 물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물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보고타에 관광 가세요?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자원봉사 하러 갑니다. 저는 청년 NGO 단체 소속이에요. 푸른비천대라고. 그 순간 저는 그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원봉사요? 대단하시네요. 무슨 일 하시는데요? 하진이 수줍게 웃었어요. 오지 마을에 태양광 패널 설치하고 아이들 교육도 돕습니다. 3개월 프로젝트예요. 저는 감탄했죠. 정말 멋진 일이네요. 그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서비스가 끝나고 저는 다시 하진의 자리로 갔어요. 다른 승객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죠. 하진은 노트북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방해해도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옆 빈자리에 앉았어요. 그렇게 우리의 첫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보고타에 도착한 뒤 하진은 제게 부탁을 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승무원으로서 승객과 사적으로 만나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좋아요. 1시간 정도는 괜찮을 것 같네요. 우리는 공항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하진은 이미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죠. 이거 드리고 싶어서요. 비행기에서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제가 상자를 열자 조그만 한국 전통 매듭 열쇠고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예쁘네요. 정말 고마워요. 하진이 웃었어요.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부산 기장에 사시거든요. 우리는 그날 3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커피 한 잔이 저녁 식사로 이어졌고 산책으로 이어졌죠. 하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휴학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손에 자랐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하진이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생선 장사를 하시며 그를 키우셨대요. 할아버지는 예비역 해양경찰 출신이고요. 저는 제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것,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온 것. 하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비슷한 점이 많네요.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온기가 좋았어요. 다음 날도 우리는 만났습니다. 하진의 자원봉사 일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틀의 여유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보고타 구시가지를 걸었어요. 몬세라테 산에도 올랐죠. 정상에서 내려다본 도시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진이 말했어요. 언젠가 할머니를 모시고 여기 오고 싶어요. 할머니는 평생 부산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효자시네요. 하진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할머니가 제 전부거든요. 셋째 날 하진은 자원봉사지로 떠나야 했습니다. 공항에서 우리는 헤어졌어요. 하진이 종이에 뭔가를 적어 제게 건넸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예요. 연락해 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꼭 연락할게요. 그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 3개월 뒤에 한국 돌아갑니다. 그때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부산 기장, 우리 할머니 댁에 꼭 초대하고 싶어요. 바다가 정말 예쁘거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꼭 연락하세요. 하진이 가방을 메고 떠났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련해졌어요. 고작 사흘을 알았을 뿐인데 벌써 그리워지더군요. 저는 그날 카라카스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하진이 준 열쇠고리를 가방에 달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은. 카라카스로 돌아온 뒤 저는 하진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무사히 도착했다는 인사였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조금씩 불안해졌죠. 혹시 제가 오해한 걸까? 단지 친절한 사람이었던 건 아닐까? 2주일째 되던 날, 저는 이상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메스꺼웠고 피곤했어요. 생리도 늦어지고 있었죠. 설마 하는 마음에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화장실에서 검사를 했어요. 2줄이 나타났습니다. 임신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우리는 단 한 번뿐이었는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하진에게 다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니 꼭 연락 달라고 썼죠. 하지만 여전히 답장은 없었어요. 저는 그의 전화번호를 몰랐습니다. 소속 단체 이름만 알고 있었죠. 푸른비천대. 저는 인터넷을 뒤졌어요. 그 단체 홈페이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개인 연락처는 없었어요. 단체 대표 이메일로 문의를 보냈죠. 김하진이라는 봉사자와 연락하고 싶다고. 일주일 뒤 답장이 왔습니다. 현재 해외 프로젝트 중인 봉사자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개인 연락이 제한된다는 내용이었어요. 프로젝트 종료 후에 연락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절망했죠.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평생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사셨거든요. 제가 승무원이 된 것도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된 것도 너무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런 어머니께 혼자 아이를 가졌다고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저는 혼자 고민했어요. 병원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임신 6주차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죠. 아이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있다고 했어야 할까요? 아니면 연락이 안 된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선택을 하든 당신을 지지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진이 해준 말을 떠올렸습니다. 부산 기장, 우리 할머니 댁. 바다가 정말 예쁘다던 그 말. 그는 분명 진심이었어요. 저를 초대하고 싶다고 했죠. 그렇다면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닐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로요. 하진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죠. 저는 다음 날 회사에 장기 휴직을 신청했어요. 개인 사정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상사는 의아해했지만 승인해 주었어요. 저는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카라카스에서 멕시코시티를 거쳐 인천으로 가는 표였죠. 출발은 한 달 뒤로 잡았어요.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어머니께는 한국 항공사로 전근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셨어요. 딸이 더 좋은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셨으니까. 출발 전날 밤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로레나 정말 괜찮겠니? 혼자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좋은 기회예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하단다.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알았지?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네, 엄마. 걱정 마세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공항까지 따라오셨습니다. 저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챙겼어요. 많은 짐은 필요 없었죠. 얼마나 머물지도 모르는 여행이었으니까요. 탑승 게이트 앞에서 어머니와 포옹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저는 오랫동안 힘을 얻었어요. 사랑한다, 엄마. 나도 사랑한다, 내 딸. 비행기는 정각에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카라카스가 멀어지는 게 보였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였죠. 저는 배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직 배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 안에 작은 생명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아가야, 우리 아빠 만나러 가는 거야. 멕시코시티에서 환승했고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이었어요.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죠. 하진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저를 받아들여 주실까?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2024년 5월 2일 아침이었어요. 입국 심사를 받고 나오니 한국이었습니다. 공항 안내판은 한글과 영어로 쓰여 있었죠. 사람들은 빠르게 걸어 다녔어요.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말 왔구나. 한국에. 저는 환전을 하고 심카드를 샀어요. 그리고 부산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KTX를 타고 서울역으로 갔고 거기서 KTX 부산행으로 갈아탔죠.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처음 보는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과 강, 도시와 논밭. 모든 게 낯설었지만 아름다웠어요.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저는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께 기장으로 가고 싶다고 했죠.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기장 어디요? 저는 종이에 적어온 주소를 보여드렸어요. 하진이 이메일 서명란에 적어놨던 주소였습니다.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죠. 바닷가 쪽이네요. 1시간쯤 걸릴 거예요. 택시는 도심을 벗어나 해안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보였어요. 하진이 말한 그 바다였죠.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곧 하진을 만나게 되는 걸까? 택시가 멈춘 곳은 작은 포구 마을이었어요.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 낮은 집들이 늘어서 있었죠. 바다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기사님이 말했어요. 여기에요. 저 앞 파란 대문집. 저는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그 집 앞에 섰어요. 낡은 파란색 철문이었죠. 문패에는 김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레나예요. 김하진 씨 친구입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하진이? 하진이 친구? 네, 맞아요. 제가 하진 씨를 찾아왔어요. 할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하셨죠. 저는 캐리어를 끌고 들어갔어요. 좁은 마당을 지나 작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지만 깨끗했어요. 앉아. 할머니가 방석을 내주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셨다가 물을 가지고 오셨죠. 마셔. 고마워요, 할머니.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진 씨는 어디 계세요?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진이는 지금 없어. 언제 오시는데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모르겠어. 연락이 안 돼. 저는 놀랐습니다. 연락이 안 된다고요? 네. 3개월 전에 해외 나갔어. 봉사 간다고.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연락이 끊겼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언제 돌아오시는지도 모르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단체에서도 말 안 해줘. 기다리는 수밖에. 그 순간 안쪽 방에서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분이었죠. 군복 같은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누구요?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대답했죠. 하진이 친구래요. 외국 사람. 할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어디서 왔어요? 베네수엘라요. 저는 하진 씨를 보고타에서 만났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보고타? 거기서? 네. 하진 씨가 자원봉사 가기 전에 만났어요. 그리고 할머니 댁에 꼭 오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하진이가? 네.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하진이 준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하진 씨가 선물했어요. 할머니가 만드셨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그 열쇠고리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맞아. 내가 만든 거야. 하진이가 가져갔었어. 할아버지도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 하진이가 그랬으면 우리가 돌봐야지. 근데 얼마나 머물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진 씨를 만날 때까지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럼 여기 있어. 우리랑 같이. 저는 감격했습니다. 정말요? 괜찮으세요? 할아버지가 끄덕이셨죠. 괜찮아. 방 하나 있어. 쓰면 돼. 그날 저는 그 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죠. 하진이 보고 자랐을 그 바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밖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죠. 나가보니 할머니는 이미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시장 가야 해. 생선 사러.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신선한 거 사려면 일찍 가야지. 같이 갈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같이 갈게요. 우리는 어두운 새벽길을 걸어 폭우로 갔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부들이 막 잡아온 생선을 내리고 있었죠. 할머니는 익숙한 솜씨로 생선을 골라 샀습니다. 고등어, 오징어, 멸치.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시장 아주머니들이 저를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옥분 씨, 저 사람 누구요?
우리 하진이 친구. 외국 사람이야. 어머 예쁘네. 하진이가 좋은 친구 뒀네.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웃으셨어요. 그렇지? 우리 하진이 복 많지? 집으로 돌아와서 할머니는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도 도와드리려 했어요. 하지만 익숙하지 않았죠. 칼질도 서툴렀고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 바다로 나가셨어요. 낚시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단둘이 집에 남았죠. 아침 식사는 된장찌개와 구운 고등어였어요. 저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습니다. 짜고 비린 듯 했지만 신기하게 자꾸 손이 갔어요.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입에 맞아? 네, 맛있어요. 할머니가 기뻐하셨죠. 많이 먹어. 너 너무 말랐어.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배가 살짝 아팠어요. 임신 초기 증상이었죠. 저는 참으며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 괜찮아요, 할머니. 피곤해서 그래요.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과연 잘한 결정일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일상을 따라갔어요. 새벽 시장, 생선 손질, 빨래, 청소.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바다로 나가셨고 저녁에 돌아오셨죠. 낚은 물고기를 가져오시면 할머니가 바로 손질하셨어요. 어느 날 저녁 동네 아주머니들이 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할머니의 친구분들이었어요. 옥분 씨, 이 친구가 하진이 친구? 네, 베네수엘라에서 왔어요. 어머, 멀리서 왔네. 하진이 인기 많네. 아주머니들이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으셨어요. 한국 음식 먹을 수 있어요? 네, 배우고 있어요. 맛있어요. 아주머니들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해할 수 없는 말도 했어요. 사투리가 섞여 있었거든요. 저는 고개만 끄덕이며 웃었죠. 그날 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네. 너 착한 애구나. 저는 쑥스러웠습니다. 할머니가 더 좋으세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어요. 하진에게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죠. 그리고 뱃속의 아기는 자라고 있었어요. 3주째 되던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병원에 갔어요. 기장에 있는 작은 산부인과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여주셨어요. 건강하게 자라고 있네요. 임신 10주 정도 됐어요. 저는 화면 속 작은 콩알 같은 모습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제 아기였어요. 하진의 아기. 의사 선생님이 물었죠.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온 거예요? 조심해야 해요. 안정을 취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을 나오는 길 저는 초음파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할머니께 말씀드려야 할까? 아직은 아닌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할아버지가 마당에 계셨어요. 나무를 다듬고 계셨죠. 어디 갔다 와요?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산책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고는 말씀하셨죠. 나 좀 도와줄래요? 저는 할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할아버지는 작은 나무 화분을 만들고 계셨어요. 이거 동백나무야. 여기 심으면 내년 봄에 꽃 피워. 예쁠 거예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하진이가 어릴 때 심은 거 있어. 지금 이만큼 컸어. 할아버지는 마당 한쪽을 가리키셨어요. 큰 동백나무가 서 있었죠. 그날 저녁 할머니가 미역국을 끓이셨어요. 오늘 특별한 날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아니, 그냥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미역국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한 그릇을 다 비웠어요. 할머니가 흐뭇하게 보셨죠. 잘 먹네. 좋아. 많이 먹어야 해.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로레나야. 응? 너 힘든 일 있지?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말 안 해도 알아. 할머니는 다 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죠. 할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울어. 참지 마. 저는 할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두려움, 외로움, 불안. 할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셨어요. 괜찮아. 다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그날 밤 저는 할머니께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임신한 것, 하진과의 짧은 만남, 혼자 한국까지 온 것. 할머니는 조용히 들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잘했어. 여기 온 거 잘했어. 우리가 있잖아. 걱정 마. 다음 날 할머니는 할아버지께도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큰 생선을 사오셨죠. 이거 먹어. 몸에 좋아. 할아버지의 무뚝뚝한 배려였습니다. 저는 감사했어요. 이 노부부는 저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5월이 지나고 6월이 왔습니다. 부산의 날씨는 점점 더워졌어요. 저는 이제 임신 4개월이었죠.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헐렁한 옷을 사오셨어요. 이거 입어. 편할 거야. 고마워요, 할머니.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내일 나랑 바다 갈래요? 낚시 갈 건데. 저는 기뻐했습니다. 네, 가고 싶어요. 다음 날 새벽, 우리는 할아버지의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어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물빛이 황금색으로 빛났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할아버지는 낚싯대를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바다는 모든 걸 받아줘. 기쁨도 슬픔도. 그냥 다 받아주지.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진이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나도 많이 울었어. 바다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바다가 위로해줬어. 파도 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 저도 그 기분을 알 것 같았어요. 파도 소리는 리듬이 있었죠. 출렁이고 부서지고 다시 밀려왔다가 물러가고. 할아버지가 물고기를 낚으셨습니다. 작은 우럭이었어요. 오늘 저녁 반찬이야. 할머니가 좋아할 거야. 저도 낚싯대를 잡아봤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죠. 이렇게 잡고 천천히 기다려. 물고기가 오면 느껴져. 저는 집중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어요. 그때 낚싯대가 휘었습니다. 왔어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천천히 당겨. 서두르지 마. 저는 조심스럽게 낚싯줄을 감았어요. 물고기가 올라왔습니다. 작은 돔이었어요. 잡았어요. 할아버지가 박수를 치셨습니다. 잘했어. 첫 번째 물고기야. 배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로레나 걱정 마. 하진이 곧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 우리가 지킬게.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우리 식구잖아. 당연한 거지. 집에 도착하니 할머니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떻게 왔어? 많이 잡았어? 할아버지가 물고기 바구니를 보여드렸죠.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로레나가 잡은 것도 있어? 네, 한 마리 잡았어요. 할머니가 기뻐하셨어요. 우리 로레나 대단하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제가 잡은 도미구이가 올라왔습니다. 할머니가 정성껏 구워주셨어요. 맛있게 먹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곳이 제게 진짜 집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진이 없어도 저는 이미 이 가족의 일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7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임신 5개월이었어요. 배가 확실히 나왔죠. 이제 숨길 수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잘 챙겨주셨죠. 옆집 아주머니는 임산부 비타민을 갖다 주셨어요. 생선 가게 아저씨는 싱싱한 생선을 더 넣어주셨고요. 교회 권사님은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마을 사람들의 따뜻함에 감동했어요.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로레나야, 얘기 좀 하자. 할머니는 제 옆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죠. 너 혼자 키우려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진이 돌아오면 어떻게 될지.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하진이 돌아오든 안 오든 너는 이 아기 엄마야.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고. 잊지 마.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물론이지. 넌 강한 애야. 여기까지 혼자 온 거 봐. 대단한 거야. 할머니의 말씀에 힘이 났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나랑 같이 가자. 어디 가세요? 할아버지는 대답 없이 앞서 걸으셨습니다. 저는 따라갔어요. 우리는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죠. 그리 높지 않은 산이었어요. 정상에 오르니 바다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야. 하진이 어릴 때 자주 데리고 왔지. 정말 예쁘네요. 할아버지가 벤치에 앉으셨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로레나, 나한테 물어볼 게 있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물었죠. 할아버지는 제가 여기 있는 거 괜찮으세요? 할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외국 사람이고 하진 씨와 제대로 된 관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임신까지 했잖아요. 부담되실 것 같아서요. 할아버지가 한참을 바다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로레나, 내가 해양경찰 할 때 많은 사람 구했어. 바다에 빠진 사람들. 국적도 나이도 이유도 다 달랐지. 근데 한 가지는 같았어. 다들 살고 싶어 했어.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여기까지 온 거 살려고 온 거잖아. 너랑 아기 둘 다.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게 사람 사는 거야.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울지 마. 해녀도 혼자 바다 들어가. 그 말이야, 혼자니까 더 강해지는 거지. 넌 할 수 있어. 그날 이후 저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곳에서 아기를 낳고 키우겠다고. 하진이 돌아오든 안 오든 저는 할 수 있다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함께 해주시니까요. 8월 말이었어요. 예정일보다 2주 일찍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죠. 저는 배가 아파서 깼어요. 규칙적인 통증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불렀죠. 할머니가 급히 오셨어요. 왜 그래? 아파요. 배가. 할머니가 제 이마를 짚어보셨습니다. 진통인가 보네. 병원 가야 해.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깨우셨어요. 할아버지는 바로 옷을 입고 차를 준비하셨죠.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미 준비해둔 가방이었어요. 아기 옷, 기저귀, 제 옷가지들.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빠르게 운전하셨어요. 괜찮아?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죠. 네, 괜찮아요. 저는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로 들어갔죠.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셨습니다. 자궁문이 5cm 열렸네요. 곧 나을 것 같아요. 분만실로 가야 해요. 저는 분만실로 옮겨졌습니다. 할머니가 함께 들어오셨어요. 손 꼭 잡고 있어. 힘내. 저는 할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진통이 점점 심해졌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죠. 간호사님이 말했습니다. 호흡 천천히 하세요. 후 하고 내쉬고. 저는 숨을 고르려 애썼어요. 할머니가 제 이마를 닦아주셨습니다.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제 힘주세요. 저는 온 힘을 다해 밀어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응애. 작지만 또렷한 울음이었습니다. 딸이에요. 건강한 여자아기예요.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죠.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셨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할머니도 우셨어요. 예쁘다. 정말 예뻐. 저는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제 딸이었어요. 하진의 딸. 우리 딸. 분만실 밖에서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나가서 말씀드렸어요. 손녀 봤어요. 건강해요. 할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지셨대요. 나중에 할머니가 그러셨죠. 할아버지가 복도에서 혼자 우시더래요. 기쁜 눈물이었을 거예요. 병실로 옮겨진 뒤 저는 아기 이름을 생각했습니다. 무슨 이름이 좋을까?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한국 이름 지을 거야? 네. 한국에서 살 거니까요. 저는 이미 생각해둔 이름이 있었어요. 소민이요. 작을 소, 빠를 민. 작고 부드러운 빛이라는 뜻이래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좋은 이름이다. 김소민. 우리 소민이. 저는 아기를 안고 창밖을 봤어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소민이와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 병원에서 3일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들 축하해 주셨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미역을 갖다 주셨고 생선 가게 아저씨는 전복을 주셨어요. 교회 권사님은 아기 옷을 선물하셨죠.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 마을이 진짜 제 고향 같았어요. 할머니는 매일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많이 먹어야 해. 몸 회복해야지. 할아버지는 소민이를 안고 바다를 보여주셨어요. 소민아, 저기가 바다야. 할아버지랑 나중에 낚시 가자.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9월이 되었습니다. 소민이는 한 달이 되었어요. 통통하게 잘 자라고 있었죠. 저는 매일 소민이를 돌보며 지냈습니다. 수유하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소민이를 안고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았거든요. 그때 대문이 열렸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죠. 하진이었어요. 배낭을 메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로레나 씨?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진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어떻게 여기에? 왜? 저는 소민이를 꼭 안았습니다. 하진이 소민이를 봤어요. 그의 눈이 커졌죠. 이야기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에요. 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요? 우리 딸. 소민이에요. 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언제? 저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보고타에서 헤어진 뒤 임신을 알았다고. 연락이 안 돼서 혼자 한국에 왔다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돌봐주셨다고. 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연락할 수 없었어요. 봉사활동이 군 협력 사업이었고 개인 연락이 금지됐었어요. 알았어요. 할머니께 들었어요. 하진이 소민이를 봤어요. 안아봐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진이 조심스럽게 소민이를 안았어요. 소민이는 자고 있었죠. 하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제 딸이에요? 네. 하진이 소민이를 꼭 안았어요.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울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하진아. 왔구나.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하진이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 돌아왔어요. 할아버지가 하진의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잘했어. 이제 책임져야지. 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책임질게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할머니가 정성껏 저녁을 준비하셨습니다. 식탁에는 하진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하진은 다음 날부터 학교에 복학 준비를 했어요. 2학년 2학기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죠. 전공은 국제관계학이었습니다. 나중에 외교 쪽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 저가항공사에 지원하기로 했어요. 스페인어와 영어를 할 줄 아는 승무원은 귀했거든요.
면접을 받고 합격했습니다. 김해공항에서 근무하게 되었어요. 주로 오사카 노선을 담당했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소민이를 봐주셨습니다. 저는 비행 없는 날에는 집에서 소민이를 돌봤어요. 시간이 흘러 12월이 되었습니다. 소민이는 4달이 되었어요. 목을 가누기 시작했죠. 옹알이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소민이를 손녀처럼 아꼈어요. 우리 소민이 할머니가 제일 예뻐. 할아버지도 소민이를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소민이 안고 바다를 산책하시곤 했어요. 어느 날 하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로레나 씨, 아니 로레나. 우리 결혼할까요? 저는 놀랐어요. 정말요? 하진이 진지하게 말했죠.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소민이도 사랑하고요. 우리 정식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저도 좋아요. 하진이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두 분 다 기뻐하셨죠? 잘했다. 이제 진짜 가족이네.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마을 회관에서 했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소박했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할머니가 우셨어요. 행복하게 살아라. 저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베네수엘라에 계신 어머니와도 영상 통화를 했어요. 어머니는 소민이를 보고 우셨습니다. 내 손녀. 정말 예쁘구나. 언제 꼭 한국에 오세요, 엄마. 엄마도 가족이니까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꼭 갈게. 지금 저는 하진, 소민이와 함께 기장에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 댁 바로 옆집을 얻었어요. 매일 할머니 댁에 가서 식사를 함께 해요. 하진은 학교를 다니고 저는 비행을 합니다. 소민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손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그날 비행기에서 하진을 만난 게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만약 그날 하진의 자리로 가지 않았다면, 만약 용기를 내서 한국으로 오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의 행복을 모르고 살았겠죠. 한국은 처음엔 낯선 나라였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집이에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계시고 하진이 있고 소민이가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제가 속한 곳입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이 있으니까요. 진짜 가족이 생겼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여요.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갑니다. 영원히 반복되는 그 리듬처럼 우리 가족의 하루하루도 이어지고 있어요. 소민이가 웃으며 제게 손을 뻗습니다. 저는 소민이를 안아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게 기적 같다고. 17,000km를 건너온 보람이 있다고. 사랑은 거리를 뛰어넘는다는 걸 저는 이제 알아요. 그리고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도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하진, 소민이. 그리고 저. 우리는 이제 하나의 가족이에요. 부산 기장 바닷가 마을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소민이는 돌을 맞았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돌잔치를 열었어요. 초대하지 않았는데도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죠. 옆집 아주머니는 금반지를 선물하셨어요. 생선 가게 아저씨는 돌상을 직접 차려주셨고요. 교회 권사님들은 축하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소민이는 돌상 앞에서 실을 잡았어요. 장수하라는 뜻이래요. 할머니가 기뻐하시며 박수를 치셨죠. 우리 소민이 오래오래 살 거야. 하진은 소민이를 안고 사진을 찍었어요. 저도 옆에서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찍은 사진은 지금도 거실에 걸려 있어요. 우리 가족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으니까요. 돌잔치가 끝나고 일주일 뒤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저는 김해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죠. 입국장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1년 만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달려가 어머니를 안았어요. 어머니도 저를 꼭 안으셨습니다. 로레나, 내 딸. 보고 싶었어. 저도요,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공항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소민이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 손녀. 정말 예쁘구나. 소민이는 어머니를 빤히 보다가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소민이를 안았어요. 할머니가 왔단다. 베네수엘라 할머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창밖을 계속 보셨어요. 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제로 보니 더 좋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엄마가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기장에 도착하니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진도 함께 있었죠. 어머니는 두 분께 인사했습니다. 제 딸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통역을 해드렸어요. 할머니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당연한 일했어요. 로레나는 이제 우리 딸이에요. 두 어머니가 서로를 안았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또 울었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죠. 어머니는 한 달 동안 머무셨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시장도 가시고 바다도 보셨어요. 할아버지는 어머니를 배에 태워 바다 구경을 시켜드렸죠.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로레나,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우리는 방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엄마가 걱정 많이 했었어. 너 혼자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어떻게 살까? 힘들진 않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엄마. 여기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알아. 다 보였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아끼는지. 하진이도 좋은 사람이고. 엄마가 안심했어.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엄마는 내가 베네수엘라로 돌아올 줄 알았어. 한국 생활이 힘들면 포기하고 올 거라고. 근데 내가 여기 뿌리 내렸더라. 저는 어머니를 봤어요. 엄마 서운하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죠. 아니야. 오히려 자랑스러워. 넌 정말 강한 아이야. 혼자 힘으로 이 모든 걸 이뤄냈잖아. 엄마가 배울 게 많아.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강하게 키워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딸과 엄마로서 친구로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 온 가족이 공항까지 나갔어요. 소민이도 함께였죠. 어머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깊이 인사하셨습니다. 제 딸 잘 부탁드려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잘 돌볼게요. 또 오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죠. 네, 꼭 다시 올게요. 소민이 크는 거 봐야죠. 어머니는 소민이를 안고 뺨에 뽀뽀했어요. 할머니 또 올게. 건강하게 자라야 해. 소민이는 어머니를 빤히 보다가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저를 안았어요.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 소원이야. 네, 엄마. 엄마도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여름이 되었습니다. 하진은 3학년이 되었어요. 성적도 좋았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있었죠. 방학 때는 소민이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빠가 놀아줄게. 우리 소민이. 저는 비행 일정이 늘었어요. 기메에서 오사카뿐 아니라 도쿄 노선도 맡게 되었죠.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어권 노선 신설 계획이 있다며 나중에 담당해달라는 제안도 받았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제 경력이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어느 날 하진이 말했어요. 로레나, 나 졸업하면 외교부 시험 볼 거야. 합격하면 우리 해외 나갈 수도 있어. 괜찮겠어? 저는 웃었죠. 괜찮아요. 어디든 같이 가요. 우리 가족이니까.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셨어요. 할머니는 매일 시장에 가셨고 할아버지는 바다에 나가셨죠. 소민이는 두 분의 손을 잡고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소민이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바다 이름을 알려주셨고요. 소민아, 저게 갈매기야. 저게 배야. 소민이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따라했죠. 갈매기. 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소민이가 이곳에서 뿌리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마을에 축제가 열렸습니다. 기장 멸치 축제였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 가족도 함께 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멸치잡이 시연을 하셨고 할머니는 멸치 요리를 선보이셨어요. 하진은 소민이를 목마 태우고 다녔죠.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순간들을 다 기억하고 싶었어요.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진이 말했어요. 행복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정말 행복해요. 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행복해. 로레나 고마워. 여기까지 와줘서. 저는 웃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받아줘서.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소민이는 이제 걸음마를 뗐어요. 아장아장 걸어다녔죠. 할머니를 따라다니고 할아버지한테 안기러 가고 저와 하진을 보면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제가 엄마라니. 아직도 신기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는 집에서 조촐한 파티를 열었어요. 할머니가 떡을 만드셨고 할아버지는 생선을 구우셨죠. 하진은 케이크를 사왔어요. 저는 샐러드를 준비했습니다. 소민이는 산타 모자를 쓰고 좋아했어요. 우리는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올해 참 좋은 일 많았지. 소민이 돌도 치렀고 로레나 어머니도 오셨고 할머니가 맞장구 치셨죠. 그러게. 우리 집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아. 하진이 웃었습니다. 내년엔 더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저는 모두를 바라봤어요. 제 가족이었습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이었죠. 그날 밤 소민이를 재우고 저는 창가에 섰어요.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하얗게 쌓이는 눈. 아름다웠어요. 하진이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무슨 생각해? 저는 대답했죠. 1년 전 생각해요. 처음 여기 왔을 때. 하진이 물었어요. 후회 안 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하진이 저를 꼭 안았어요. 나도. 로레나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밤 서로를 안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곳이 제 집이라고. 한국이 제 나라라고. 기장이 제 고향이라고. 지금 2025년 12월입니다. 소민이는 돌이 지났고 저는 한국 생활 2년 차예요. 이제 한국어도 많이 늘었습니다. 사투리도 조금 알아들어요. 김치도 담글 줄 알고 된장찌개도 끓일 줄 압니다. 동네 아주머니들과 수다도 떨고 교회도 다니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완전한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한국인의 며느리이자 한국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비행기에서 하진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답은 명확해요. 저는 이 행복을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진짜 가족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몰랐을 거예요. 베네수엘라에서 한국까지 17,000km. 멀다면 먼 거리였죠. 하지만 저는 그 거리를 건너왔습니다. 뱃속에 아기를 품고 두려움을 안고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이곳에서 저를 기다리던 사람들을 만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하진. 어제 소민이가 처음으로 문장을 말했어요. 할머니 좋아. 할머니가 울먹이시며 소민이를 안았죠. 할머니도 소민이 좋아. 우리 소민이.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만들어가는 거라고. 피보다 진한 건 함께 나눈 시간과 사랑이라고.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서 왔지만 이제 하나예요. 김씨 가족. 기장 바닷가에 사는 평범한 가족. 내일 저는 다시 비행을 합니다. 김해에서 도쿄까지. 승객들을 맞이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일. 저는 그 일이 좋아요. 하늘을 나는 게 여전히 꿈 같으니까요. 그리고 비행이 끝나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옵니다. 소민이가 기다리는 집으로. 하진이 있는 곳으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계신 이곳으로. 여기가 제 집이에요. 제가 돌아올 곳. 제가 속한 곳. 창밖으로 바다가 보입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 물러가고 있어요. 할아버지 말씀처럼 바다는 모든 걸 받아주죠. 기쁨도 슬픔도 희망도 두려움도.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도 그렇다는 걸. 밀려왔다 물러가는 파도처럼 좋은 일도 오고 힘든 일도 와요.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함께할 사람들을 찾는 것. 저는 그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여기 기장에서. 이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숨 쉬는 것, 소민이 웃음소리, 할머니의 된장찌개, 할아버지의 무뚝뚝한 다정함, 하진의 따뜻한 손. 모든 게 기적 같습니다. 1년 전 혼자 이곳에 도착했던 그 외국인 여자. 이제는 이곳의 며느리가 되었고 엄마가 되었어요. 로레나 파에즈에서 김로레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름이, 이 정체성이 자랑스러워요. 소민아, 엄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넌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야.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의 진심에서 시작된 기적이지. 그리고 넌 두 나라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어. 베네수엘라 할머니와 한국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너를 사랑하셔. 엄마 아빠도 너를 무척 사랑해. 넌 특별한 아이야. 두 문화, 두 언어, 두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 같은 아이. 엄마처럼 강하게 자라렴.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용기를 내면 길이 보입니다. 저처럼 17,000km를 가야 할 수도 있어요. 혼자서 낯선 곳에 도착할 수도 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을 받아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진심은 통하니까요. 사랑은 국경을 넘으니까요. 저는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 뜨면 소민이 얼굴을 보고 할머니가 끓여주신 국을 먹고 할아버지와 바다를 보러 가고 하진과 손잡고 산책하고. 이 평범한 일상이 제겐 기적이에요. 꿈꿔왔던 모든 것이니까요. 부산 기장 바닷가 파란 대문집. 이곳이 제 집입니다. 영원히 돌아올 곳. 제 마음의 고향. 그리고 우리 가족이 만들어가는 사랑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